네, 안녕하세요. 저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대학교의 조교수로 있는 이광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제 3D 컴퓨터 비전에 입문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은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고요. 먼저 본 강의에 앞서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될 것인지 그거에 대해 좀 간략히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인제 들어가기에 앞서 파트 제로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인 강의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드리고 그 강의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이 강의의 주제는 3D 컴퓨터 비전으로 명명되는 3차원 현상에 대한 그 영상으로부터의 이해를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주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앞서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3D 컴퓨터 비전일 경우 이런 식으로 3D 컴퓨터 비전 자체라는 그 용어를 놓고 그걸 분석을 하는 걸 먼저 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D 컴퓨터 비전에선 당연히 3D가 핵심이 되는 것 중에 하나겠죠. 이 3D 핵심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우리가 이 3D라고 얘기할 때 원하는 건 이러한 현실 물체들에 있어서 이런 빌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카메라로 찍었을 때 이 찍은 영상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 3차원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한 3차원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간략히 해보면 결국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가,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가에 관한 연구이고요.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 몇 가지 부차적인 질문들을 좀 더 세세하게 답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한 영상으로만 하면 좋겠지만 영상을 찍을 때는 3차원이 2차원이 되죠. 그래서 여러 영상들을 가지고 하는 이런 멀티뷰 방법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물론 한 영상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을 때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에 대한 답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다시 3차원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재구성하는 이런 리컨스트럭션, 즉 어떻게 3차원 모델을 구성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그다음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당연히 모델을 구성을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가, 이걸 다시 뭐 2D로 영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 3차원 자체에 대한 이해를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 한 그런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주제 중에 하나가 그럼 3차원 모델을 어떻게 다시 영상화하는가.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들은 안타깝게도 다 화면에 보이게 되죠.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2차원으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으로 3차원을 다시 2차원으로 투영하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다만 인제 본 강의에서 이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은 범위를 다뤄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다루는가에 대한 질문은 본 강의에서는 다루지 않고 나머지 세 부분, 또 그 세 부분 중 위에 두 부분을 합쳐서 카메라가 어디 있고 그 카메라에 대한 3차원 모델을 어떻게 만들고 2차원으로 나중에 투영하는가를 통합한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본 강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강의는 아주 일부분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3차원 비전, 3D 비전에서 어찌 보면 가장 기초가 되는 기초 기술들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뭐 또 재밌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담았고요. 그래서 이 강의가 전부가 아닌 이 강의는 그냥 어떤 건가 이렇게 한번 맛보실 수 있는 그런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두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걸 위주로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강의는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카메라가 어떻게 동작하는가. 물론 이 카메라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카메라가 어떻게 빛을 받아서 영상으로 만드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가, 그 모델링된 걸 어떻게 내가 실제 코드로 구현해서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연결고리를 제공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이러한 정보들을 취득했을 때 좀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딥러닝을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리고 이런 취합된 일반적인 딥러닝이 불가능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두 번째 파트를 구성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요즘 어찌 보면 대세라고도 불릴 수 있는 널프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방법들과 관련돼서 이제 뉴럴 필드라든지 그걸 활용해 어떻게 2차원 이미지로 변환시키는지 세 번째 파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세 파트를 통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먼저 그 카메라 모델에 대한 수학적 기반, 이거를 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딥러닝, 머신러닝에서 다양한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지식은 많은데 오히려 이 카메라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몰라서 3차원 비전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딥러닝도 중요하니까 어떻게 이러한 스트럭처 데이터로 불리는 이 3차원 비전에서 특히 발생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기반 기술을 제공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3차원 모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뉴럴 필드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결국 이 강의를 통해서 얻어가실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강의를 준비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딱한 내용들에 앞서서 좀 그러면 도대체 뭘 하게 되는가, 이거에 대한 개략적인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제가 최근에 한 연구 중에 이제 컨트롤러블 뉴럴 레디언스 필드라는 논문이 있는데,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런 취합된 이미지로부터 다양한 표정을 짓고 있고 다양한 각도로 사람을 찍은 거를 신기하게도 오른쪽과 같이 3차원 복원을 하고 그걸 다양한 환경에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연구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해보셨겠지만 사진 찍을 때 눈 많이 감죠. 아니면은 표정이 좋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걸 좀 활용할 수 있는 연구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당연히 이 카메라들을 찍은 걸로부터 어디에 이 카메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찍은 카메라로부터 다시 3차원 구성을 여기 가운데 보시다시피 한 다음에 요걸 그 구성된 걸 바탕으로 새롭게 화면에 표시하는 게 이 연구의 결국 핵심이고요. 근데 당연히 요 표시된 걸 하기 위해서는 요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이 꼭 필요하겠죠. 카메라들 위치를 알아야 되고, 요 구성하는 방법이 이제 널프라는 방법인데, 이 방법을 어떻게 딥러닝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구성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결국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 희망사항이죠. 그럼 이쯤에서 컴퓨터 비전 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인공지능을 좀 기존 강의를 들으셨거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복잡한 수학을 많이 하느냐. 이런 선형대수, 저도 학부 때 C-를 받았던 과목 중에 하나인데 다 재수강해야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처음에 개념을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시대에는 블랙박스 딥러닝이라고 해서 그냥 입력과 출력을 주기만 하면 결과가 나오는 거에 저희는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런 복잡한 수학적인 걸 다 제외하고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만 많이 줘서 한번 해보자 라는 방향이 사실 2015년도에 벌써 그 인공지능이 처음 도입될 때 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포즈넷이라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인풋 요 이미지를 보고 인공지능 블랙박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카메라 위치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3D 모델을 오버레이 한 건데,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쯤 돼서 해봤더니 사람들이 좀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결국 다양한 기술들이 들어가긴 하죠.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 장을 이렇게 따서 같이 평균돼서 이렇게 카메라 포즈, 즉 카메라 위치를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잘 되고, 여기 보시면 이 논문에서 제가 따온 테이블인데, 에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통 카메라 각도 한 2, 3도 에러, 카메라 위치 한 1, 2m, 이게 캠퍼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정확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포즈넷이라는 방법 또는 댄스 포즈넷이라는 방법, 이런 블랙박스 여러 가지 베리언트들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해도 된다, 선행돼서 다 끝났다, 나 카메라 안 해도 된다 하다가 잘 보면은 이게 웃긴 게 여기 비교한 논문들이 다 인공지능을 통한 논문들만 비교를 했죠. 그리고 심지어 이 논문 저자들도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2019년에 보다 본격적인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토스턴 세틀러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면 이 인공지능들로 한 그런 블랙박스 딥러닝 방법들이 과연 얼마나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을 배웠는가를 조사하시다 보니까
여기 내온 것처럼 뭐 이렇게 영어로 써 있긴 한데 결국 이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포즈 위치, 카메라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잘 추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 카메라가 봤던 이미지 자체를 기억을 해 놓고 그 이미지가 지금 내가 본 거랑 어디랑 제일 가까운지, 그러니까 그냥 내가 기억상에서 어느 위치에서 찍었던 기억이 있는 걸 그냥 소환해내는 그런 방식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즈넷이라고 했던 그 인공지능 방법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적으로 카메라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없었다. 그냥 내가 다 기억해 둔 걸 소환해낼 뿐이다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은 또 좀 이렇게 세세하게 연구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인데 다양한 방법들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실험을 해서 비교를 했어요. 이 테이블이 되게 복잡한데 보실 거 별로 없고요. 예, 여기 숫자들이 막 많은 게 뭐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예, 그리고 카메라 위치에 대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지면 자세히 보시면 되지만 제가 그냥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요 맨 윗줄에 있는 게 아까 그 인공지능의 모든 걸 맡기는 방법이고, 요 밑에 요게 2000년대 후반에 발명된 이 교수가 발명했던 뭐 인공지능이 전혀 안 들어간 수학적인 지식들과 그 카메라에 대한 어떻게 재반 지식을 활용한 방법입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0.47 한 게 0.03, 그래서 한 10배 좋죠.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 4년 뒤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때 했던 게 사실은 뭐 기존에 있던 그 우리가 인공지능 하나도 활용 안 하고 사람이 다 만들어서 수학으로 푼 거보다 10배는 나쁘더라. 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제가 인공지능이랑 카메라 기반 기술을 같이 융합한 이 강의를 안 하겠죠. 여기 밑에 보시면 인공지능이랑 그 3D 정보를 융합한 방법이 있어요. 여기 DSEC++나 이제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 보시면 위의 방법보다 사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긴 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이런 카메라에 대한 지식과 인공지능을 결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이런 실험적으로도 좀 보이는 거라고 보실 수 있죠. 물론 저도 이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 연구 결과 중에 하나를 제가 발췌해 온 건데, 이런 YFCC라고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은 관광지 사진을 어떻게 카메라 어디서 찍었는지를 알아내는 연구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블랙박스 인공지능, 그러니까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들어가지 않은, 수학적 모델이 들어가지 않은 방법으로 했을 경우 요 정도 성능이 나오고요. 높을수록 좋은 건데 이 매트릭은. 근데 여기다가 수학적 카메라 모델링을 넣고 그때 두 번째 파트 2에서 제가 소개해드릴 특이한 데이터 타입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 인공지능까지 같이 집어넣게 되면은 이 정도로 확 성능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뭐 이때 아주 신기했죠. 저도 이런 걸 처음 해봤는데 이게 기존에 있던 모든 기술들의 성능을 2배 이상 향상시키는 결과가 나오고, 인공지능이라 하면 다들 연산량이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하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인공지능 안 쓴 거보다도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빠른 결과도 나오는 그런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마음에 들어 하는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다시 제가 이 부분을 포함한 인공지능과 그 수학적 모델링을 혼합한 이 3D 비전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게 된 거고요. 아까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는데 얼굴 합성하는 부분이 마지막 파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파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